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송영길에게 아주 불리한 이런 증언들이 지금 재판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상당히 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송영길도 위성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이준석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민주당이라든지 나아가서 이재명에게도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 좌파 진영 내의 4분 오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기 지금 보면 뭐 추미애나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은 뭐 노골적으로 역시 결국은 이제 지역구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역구 나가봤자 조국이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지역구 나간다면 물론 무소속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갈 경우에 조국이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조국도 신당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현재의 그 비례제도 여기에 편승해서 배경은 똑같죠. 송영길하고 똑같습니다. 조국도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조국이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죠. 다만 이제 법정 구속만 안 됐을 뿐인데, 추미애도 지금 이제 광진 쪽에 출마 가능성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디 출판 기념회에 나가서 추미애가 항상 옳았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신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애초에 후회할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고, 이게 눈길 끄는 거는 이 조국의 이 표현에 보면은 민주당 중심의 승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 진영의 총선 승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길과 자신이 추구하는 신당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슨 뭐 노무현 쪽하고 선이 닿았다, 철학을 개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수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이런 언행을 봤을 때 명분을 그런 식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민주당에게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점점 불리하게 이 사법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우선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느껴지고 있어요. 조국이나 송영이라고 가깝죠, 추미애가. 이들과 함께 지금 총선용 위성 신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들이 전부 다 뭐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도덕적이든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세력들인데, 어쨌든 간에 배지를 달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공통적으로 보면 좌파 진영, 범민주당 진영에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움직임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하는 발언들 보면 민주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듯한 이런 거 발언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좀 민주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재명이 뭐 예를 들어서 깜빵 가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선 뒤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이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의 총선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송영길은 뭐 민주당의 길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의 길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도 종종 보면은 유약하다, 나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이들이 지금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그런 그 위성정당 그런 시스템을 과연 만들어 줄 것인지, 이거 대단히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각 당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식의 그 비례제도로 갈 것인지 47석을 놓고, 아니면은 지난 총선 당시에 그 준연동형 비례제로 갈 것인지, 전혀 지금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지금 결론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들의 뜻은 양대 거대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수 이 정치 세력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고, 이들이 그런 점에서는 개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47석이면 비례의석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현재를 보면 그것이 그 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이 지금 배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신당, 위성 신당의 공간이 열리기만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배지를 달겠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지금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지금 서로 연대하고 몸집을 불려서 결국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인물들 보면 뭐 송영길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여기엔 없지만 예를 들어 금태섭이나 양양자도 그렇고 전부 과거의 민주당 계열이었고 전부 범민주당 소속 이들입니다. 지금 금태섭이나 양양자도 지금 보면 지역구하고 이 신당, 위성 신당 양쪽을 다 저울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리면 바로 그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볼 때 중도층이 볼 때 이 송영길이나 추미애나 심지어 조국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범민주 진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들의 그 총선 출마 이 자체는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들은 뭐 민주당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셈, 그 깊은 속셈에는 민주당이 타격을 좀 받더라도 그건 둘째 문제다. 내가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타격을 받아서 이재명이 감옥 가는 그런 그 경우가 있더라도 그건 둘째, 셋째 문제다.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들이 어떻게 이 47석의 이 비례 위성 정당을 놓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 현재로서는 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설령 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신당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두 손을 완전히 놓고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지난번 그 총선 때처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위성신당 만들 가능성이 100%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송영길은 구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돈 봉투가 송영길이 몸통이고 송영길이 복을 받고 송영길이 알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때 이 송영길과 같이 일을 했던 송영길 캠프에 있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내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보면은 모든 결정을 박용수, 송영길의 보좌관입니다. 용수와 한다는 말의 뜻이 주요 사안 결정을 박용수가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보좌관인 박용수가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송영길의 지시를 받아서 통보가 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검찰에 물어보니까 후자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박용수가 보좌관이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에게 지시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얘기도 강내구의 이 증언도 결국은 이 돈봉투 사건의 최종 몸통은 지휘자는 기획자는 송영길이다. 이런 거 증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중요한 일은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 자기가 이런 거 증언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역시 이 강내구 송영길의 그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데 강내구 입을 통해서도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송영길의 지시 이런 거 받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온 것인데 자 송영길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마치 이재명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면서 엄청난 범죄 혐의가 사실상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건 결국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하고 최근에 또 공천권까지 총선 앞두고 겹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 송영길이나 뭐 조국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하는 그런 방식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식은 자기들은 이제 지역구에 나와봤자 힘들 것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가능성이 없죠. 분위기가. 이들에게 공천 주면 민주당 전체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것이 현재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이들의 방향을 틀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 비례위속이라고 하더라도 좌파 전체의 어떤 파일을 갉아먹는
좀 숱한 지금 비례 위성 정당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좌파 진영 내에서 신당이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 파일을 갈라먹고 이런 자체가 민주당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석을 갈라먹는다는 차원에서도 부정적이지만, 그 중도층이 볼 때 반성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될 자들이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전부 기어 나와가지고 조국부터 해가지고 송영길 추미애가 또 나와서 설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하는 쪽으로 표심이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그겁니다. 나는 일단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 살겠다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어떤 피해를 보는 건 둘째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런 그 총선 뒤에 구도가 할 수 있다, 총선 전으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